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정순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으로 하나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증상을 보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최다 89명이 맞아요.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무려 8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목숨을 잃은 이거를 좀 따져보니까요. 지난 2003년도에 그 사스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 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자가격리되는 분들도 있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법률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리고 감염 우려로 인한 각종 법률 문제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부터 보실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평온했던 일상을 뒤바꾸며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10배가량 오른 마스크 가격에 사재기로 인한 마스크 대란은 물론이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 단속과 처벌 조치를 통해 엄격히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뉴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소식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 많이 위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연락을 맡은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임 날짜를 며칠 앞두고 여러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모임에서 되겠냐. 네. 그러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모임을 취소하고 식당 예약도 취소하고요. 이런 사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약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과거의 어떤 메르스라든가 아니면 신종플루, 사스 이런 경험을 해서든지 상당히 그 우려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도 그 연일 그 관련 보도를 갖다가 톱뉴스로 해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 가히 나라가 비상시국이다 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좀 최근에 움직이지만 저는 우려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런 말들이 있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잉대응보다는 올바른 대응이 낫다. 네. 여기서 올바른 대응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서 정확히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메르스라든가 사스 다 국민들의 협조로 해서 잘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거 잘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방 활동을 하되 한편으로는 네.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 불어넣어주고 독려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다가 보면은 경제 활동이 또 위축될 수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들 실제로 많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이나 회사 같은 데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격리된 분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치 않게 또는 심지어는 병원에 납품하려고 네. 물건 싣고 갔다가 우연히 접촉해서 감염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과연 병원 측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 감염된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떤 법적 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감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하죠. 문제는 그 병원 측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한 내 개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입증한다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은 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그 병원 측이 만약에 제대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면 그리고 그러한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차단 관리, 감염 관리, 위생 관리 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만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 입증 부분이 이제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피해자는 무엇을 좀 챙기면 좋을까요? 그래서 챙긴다기보다는 네. 어떤 그 병원 측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그 뚜렷하게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측이 환자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염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그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입증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격리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뭐, 공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환자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배상 사례는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도요. 네. 그러한 경우에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잘 아시는 어떤 국내 대형 병원의 경우인데요. 그 메르스 슈퍼 전파자라고 불리는 분이 병원 응급실에 잠시 내원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던 그 경우에 네.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으면 그 환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 또는 일상 접촉자 전부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차단 관리하고 철저히 위생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분이 다른 병실에 가서 입원했었고 지금 문제된 피해를 입은 분은 그 해당 병실에 또 그 퇴원한 뒤에 해당 병실에 가서 입원한 네. 그런 경우거든요. 그랬다면은 일상 접촉, 밀접 접촉자로 다 분류해서 격리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그런 병실을 보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일반 병실에서 네.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국가의 경우에는 여하튼 밀접 접촉자라든가 일상 접촉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역학조사해서 차단 관리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소홀히 했다. 그 병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위생 관리하지 아니하고 격리 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염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병원 모두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국가 병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네. 확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적 재난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어떤 국가로서는 어떤 전염병 발생 우려 또는 어떤 감염 우려가 있다 할 때는 철저히 그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 그리고 역학조사, 능동적 감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안 한다면 국가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도 지침에 네. 따라서 철저히 감염 관리, 위생 관리 잘 해야 될 겁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뭐 산후조리원, 요양원 다중의 인원을 수용하는 데서는 그렇죠. 그 철저히 위생 관리를 네. 임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만약에 국가나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나 병원은 이 손해에 대해서 모두 다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모두 배상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손해배상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해배상법의 이상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한 손해 분담이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가해자인 병원 측에서도 책임을 많이 져야 되겠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제대로 위생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 측의 어떤 그 책임을 따짐에 있어서 병원이 그 신종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전염병 근원을 발견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상의 의학적인 수준에 의할 때 이 정도만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어떤 규범적인 의미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다운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액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네. 치료비라든가 약간의 정신적인 손해배상 이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관리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나름의 손해배상을 할 수 네. 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나요? 개인과 개인, 그렇죠. 또는 개인 대 회사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상정할 수 있겠지요. 근로자가 네.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근로자가 자가격리 조치된 그런 근로자였는데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서 근로자 무리하게 출근시켜서 회의에 임하게 했다. 그로 일손이 인해서 없으니까 이제 좀 나와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런 네. 경우에 네. 그 회사의 옆에 부서 근로자가 감염이 되었다. 그 옆에 부서 근로자가 그 해당 미리 자가격리된 분과 회사를 상대로 해서 좀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겠죠.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회사 책임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물론 그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한 분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할 때 정부의 자가격리 통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사에 무리해서 출근했다. 이렇게 그러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된 분이 무리해서 출근한 부분 자체로 위법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해서 출근했다면 과실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할 때 회사 종업원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을 갖다가 회사 업무에 그 종업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출근했다면 회사도 동시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종업원을 무리하게 출근시킨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요. 또 회사 측이 과실로 인해서 그 회사가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 스스로의 과실에 의한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자가 격리 조치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네.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유급 휴가가 되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만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가 격리된 분이 나는 뭐 예방 조치 다 했다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또 네.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회사가 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먼저 유급 휴가로 네. 처리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사업주는 뭐 감염병 같은 것으로 그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감염병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출근 금지시킬 근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조치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물리적으로 출근을 금지시킨다는 어떤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감염병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가 출근 금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것지 증상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 괜찮아 하고서 다중 이용 시설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퍼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죠. 네, 확진되기 전까지요. 네네. 자기가 그 자가격리 조치되어서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이용한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시장을 돌아다닌다든가 하면서 네. 다수인에게 감염시키는 경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자가격리된 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면서 감염시켰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되어서 몇십 일 동안 경제활동도 못하고 심지어는 감염이 되어서 확진 환자로 판정되고 심지어는 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졌을 네. 경우에는 응당 그 감염시킨 분,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위생관리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액수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네. 여하튼 그 부분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응당 져야 될 겁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가 격리된 분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계셨던 다른 분들은 이제 접촉이 된 거잖아요. 네네. 손해배상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손해배상 액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실 비율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형사 문제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응당 내가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익히 알면서 이렇게 타인이 감염되었다면 그 부분은 어쩌면 고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 중상해죄, 네. 심지어는 뭐 살인미수, 과실치사 이런 부분까지 형사 책임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방역 철저히 하고요.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승규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청주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운영합니다. 깨끗한 충주 지킴이 청소 골목대장을 모집합니다. 2월 28일 금요일까지 충주시청 방문과 이메일 접수 받습니다.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2월 19일 수요일까지 여성가족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배드민턴 무료 강습 회원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괴산군 체육회에 전화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고해 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그 맛 클래식 맛집 열전 내일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0년 농식품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3곳을 선정해서 지난 3일부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서 하루 14시간 네. 이상 근무를 좀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주 자원봉사센터의 시민 봉사자분들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고 계시다고 하네요. 시민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건데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하루빨리 극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